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자원봉사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게 아마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세 분을 만나 뵙고 오늘 무장의 도시 시민교육이란 타이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좀 어렵게 모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최근에 만난 가장 매력적인 세 분을 소개할 건데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공정곡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소리엔 대표 이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구장애우근익문제연구소에서 교육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원봉사도 이런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결정적 시기란 단어가 적합하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정적 시기는 딱 그 시기에 그걸 배워야만 하는, 그 시기에 그걸 만나야만 하는 어떤 아동 발달에 쓰이는 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도 누군가의 생각을 딱 만났을 때 딱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들이 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다는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세 분도 만남으로써 이것이 확장돼 가고 지금 여기 계신 시민들한테도 이제는 알려주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정말 매력적인 거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 사회 공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세 분이 만나게 된 계기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 교육을 처음 하게 된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그 계기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그 만남 속에서 또 여기 계신 두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교육을 통해서 또 직접 교육을 하시면서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두 분과 인연이 있으세요? 네, 저는 앞서 소개해서 소셜벤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름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에 유용한 제품을 만들자고 개발했었는데 좀 개발 휴지기에 저희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다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키고 더 캠페인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서 이 두 분을 그 와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죠, 여러분. 갑자기 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는 일상인데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대표님도 어쨌든 공익 활동가인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시민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이것을 찾아 나섰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이승욱 대표님이 저희 이제 공익센터에 오시면서 저는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어떤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규모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인데 저희 이제 사업 중에 사회 신실험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꼭지에 이승우 대표님이 장애 이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 제안을 해주셨고 그 사업 제안을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공모사업 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 끝나면 그 이후로 거의 뭐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무장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세 명이 같은 지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고 조금씩 확장되고 이걸 자원봉사 영역까지도 좀 확대하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장애인 이동에 대한 건 가볍게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이동권이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저희 주제는 또 무장애 도시로 가요. 그럼 무장애 도시에 대한 뭐 세 분의 각자의 생각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무장애 도시란 단어를 두고 어떤 도시를 상상하시는지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장애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거고 도시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건데, 근데 도시를 풍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도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풍경이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거냐 했을 때 뭐 너무 다양하니까 우선 풍경으로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무장애 도시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주제와도 맞물리긴 하는데 사실 사람이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건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욕구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래서 무장애 도시 그러면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혹은 불편함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보장되는 것, 그게 좀 무장애 도시가 아닌가 꿈꿔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러면 누가 이 도시에서 불편함을 느낄까를 조금 더 첨언해서 이승욱 대표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무장애 도시는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생활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생활 주체가 다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령대로도 볼 수 있고 또 신체적인 제약 상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태들이 서로를 배려한다면은, 서로를 의식한다면은 그 장애는 없어질 수 있거든요. 시설적인 장애 아니면 의식적인 장애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기본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출발이 되면은 낮은 턱도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생활 속의 한 걸음인데 유아차를 몰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턱일 수 있거든요. 이 기본 출발 자체가 모두 의식이 장애가 없이 똑같이 서로를 배려하는 상태라면 이것조차도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되는 턱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갖춰진 도시가 무장애 도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욱 대표님은 이렇게 완전 전문 그런 사회복지나 사회공익적인 활동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본인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계기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출발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하게 된 지점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냐, 상대적으로 누가 정보를 적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도시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술로 인해서 격차를 해소하자. 그러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점점 더 인프라는, 그러니까 시설적인 인프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만 많이 찾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들이 소통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는 분한테 물어봐서 어디 갈 수 있냐,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맛집이냐 이렇게 찾는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이나 가서 인스타그램을 보든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든 가든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의 격차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 해소하는 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감염증이 결국 대면이나 이 사회생활에서 되게 그 부분이 단절되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와 그런 인프라에 따라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진짜 고독해지는 사람도 있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많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보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평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공익, 자원봉사도 다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뭐 사람으로 치면 덕목,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세 가지 각자. 이거는 답이 없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멍 때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훅 들어온 질문처럼 꼭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어떤 가치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갈까? 가치로 덕목. 뭐 저희가 이렇게 행위 자체로 좀 설명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따분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 더불어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에서 모든 게 다 포함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익도 마찬가지고 공익이 사익에 반대되는 의미인 것처럼,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사실 뭐 둘러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활동들을 찾고 함께 하고 손 내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뭐 더불어 사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포괄적이지만 네. 아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예. 저는 어쨌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보다 제 아이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회가, 살아갈 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 이게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개선되어서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단히 발전 지향적인 사고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무장의 도시 얘기하시면서 장벽 없는 도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제가 무장애라는 말보다 장벽 없는 예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까도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많이 포함을 하고, 무장애라고 하면 장애인을 배려해서 장애가 없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는데, 장벽을 없앤다 하는 말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벽 없는 도시라고 하면 당연하게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당연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어디 있으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갖고 가자는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벽 없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괜찮은 말 같아요.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그 장애라는 것이 누가 겪을까 할 때, 지금은 오늘은 이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유모차를 끄는 그런 분도 힘들 거고, 노인들도 이 보조기구 다 이용하잖아요. 그것도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돼서 나중에 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대상자를 더 넓혀서 진짜 장벽 없는 그 당연함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또 뭐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권리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대표님이 어플에서 어떤 걸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 또 참여도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서비스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약자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인데요. 카테고리별로는 무장애 가게,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산부들은 아기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제 수유를 할 경우들이 있어서 수유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핵심 콘텐츠는 무장애 가게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가게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 모든 시설들이 입구에 턱이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게들인데,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숙박시설, 기타 등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가게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위치 정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희 앱을 사용해서 위치 정보도 현재 기입을 해서 제보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구나 사용하면 좋은 어플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정보를 채워 넣어야 되고, 그 정보를 채워 넣는 게 지금 저희는 공익 활동이고 또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금은 프로그램화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또 어플 사용법을 잘 배우셔서 누구나 또 참여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다가 또 불편함이 찾아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의견을 낼 거잖아요. 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 관리는 또 누가 하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하는 직원분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일단은 데이터를 제보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일이 정보를 좀 검색을 해서 좀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 정보를 믿고 찾아갔다가 더 많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간혹 제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좀 누락해서 내지는 잘못 기입해서 적어주신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조금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제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도 한 번, 두 번 참여해 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또 점점 더 이제 디지털 기기들을 잘 사용하시니까 정보 필터링하는 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인 것 같아요. 진짜 장애인을 많이 이해라는 표현도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주변 사람이 찾아내는 거와 또 장애인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진짜 팀장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계속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서로를 어떤 감정적인 그런 고리 없이 개선해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뭐 어떤 거라고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이라고 하면 다 이해되시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공익을 아마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사회적으로 이로운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홍익인간 정신하고 비슷하긴 한데 저희 이제 공익센터에도 그런 문의 많이 와요. 공익이 뭐예요? 그래서 뭐 공익 근무요원이 전화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모두에게 좀 다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공익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건 정부가 할 수도 있고 기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앱을 개발하시는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장애우 인권교육 활동분들이 사회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애 쓰는데 이런 결과물은 결국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는 공익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내가 이런 일 하는 게 뭐 공익적인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과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문제를 찾아서 활동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공익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체 범주를 이제 사회적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직접 활동하시는 그리고 정보를 올리고 그럼 누군가는 그 정보를 보고 또 찾아가시고 한두 사람이 혜택이 보다가 그게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 그게 저 이제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분의 말씀 중에 이제 딱 자기 말씀할 때 정말 막 이렇게 표정들이 밝으시고 기쁨이 좀 있으신데 아마 만족감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걸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만드시고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뭐 힘듦도 있으시면 그 부분도 또 만족감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공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어가면은 공익은 처음에는 저도 이걸 이제 개발하고 시작할 때 공익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재능을 기부할까, 어떻게 나눌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었는데 그때 이제 센터장님 만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반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 자체가 없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고 또 사업을 이어가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익의 한 축이었구나.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것도 공익의 한 일동이구나. 그리고 저희 앱을 통해서 제보하시는 참여하시는 것도 공익의 한 행위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장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익의 어떤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저 혼자만의 생각을 좀 정립하게 됐고요. 제가 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약간 뭐랄까 시행착오 이런 것도 좀 겪었었는데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센터장님 만나서 시작할 때는 단방향으로 단순히 정보 제공 형태로 제공을 했다가 이게 정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정보가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점점 더 기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으로 통해서 한번 지원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점점 더 활동을 크게 키워가고 나갈수록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씩 생기고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좀 더 계속 발전해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용기죠. 이걸 진짜 본업도 아니신데 지금 이걸 하게 됐다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부터 이것이 진짜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까 이게 궁금하면서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하는 사회를 보면서 만족감을 얻는 건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표현할 때도 공익과 시민사회, 자원봉사 다른 용어는 아니지만 조금의 어떤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공익을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천하는 활동 이렇게 되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원봉사 활동도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누군가 생각하고 행위하는 한 사람의 그것이 주변을 변화시켜야 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는 또 어떤 삶의 만족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면 그걸 개선하는 게 여러분의 아이디어 속에 자원봉사로 나오거나 사회 공익 활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가지를 남았는데 우선 하나는 조금 또 이제 결론 짓는 의미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많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청소년과 대학 다 오르나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이 볼 것 같고 또 처음 이 자원봉사를 해봐야지 하는 시민들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익이 뭐다 되게 올 거라는 거죠.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짧게 한마디씩 좀 정의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공익에 대해서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는 공익으로 가는 게 공익성이죠. 우리가 공익성 그걸 가져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슷하잖아요. 자원봉사 활동, 공익활동 비슷한데 우선은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내 주변이 어떤가를 먼저 좀 둘러보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편한 거, 뭐 문제점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게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 불편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활동을 같이 해보자.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공익활동인 거. 한 가지 잠깐 사례를 들면 저 이제 공익센터에 지원했는 팀 중에 청년들이 그 가계부를 쓰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무슨 공익활동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번도 청년들은 학교 다닐 때 뭐 금융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교육받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아야 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이 가계부를 쓰는 걸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나의 이제 씀씀이가 어떤지 경제 활동이 어떤지 이것을 4명, 5명 청년이 지원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공유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 행위에 참여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례를 든 건데 이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불편하거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누군가 같이 한번 움직여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공익활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문제점을 찾는 행위에 이제 공익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길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뭐 불편함을 찾는 행위 이렇게 되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거 대단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다 이렇게 저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수칙 같은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자원봉사라고 공익이라고 하면 되게 일반 그냥 시민들에게는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일들 중에 공익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규를 지키는 것도 크게 큰 범위에서 보면 이제 공익의 한 범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혹시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에서 출발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쉽게 말하면 공익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안 잊어버리려고 혼이 났습니다. 그 세계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 보면 매 항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공익을 좀 정의하고 싶은데 그게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누구나 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제외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익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란 단어는 되게 쉬운 단어 같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원센터에서도 슬로건 이런 거 많이 써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다. 용기와 배려와 관심과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해야만 될 것 같아요. 예, 세 분의 이제 위트를 한번 딱 볼 건데 마지막 이 무장애로 딱 삼행시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장애로. 삼행시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돌발 좀 딴 건 안 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무 해드릴게요. 재치 있으신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시죠. 예, 무식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장난스럽게 시작해도 됩니다. 애정을 가져주세요. 멋있네요. 예, 이것으로 세 분이 말하는 것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관심 두고 진짜 어려워하지 말고 장난스러워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그냥 시작하는 그런 놀이가 여러분 사회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 가지시고 공익과 이 자원봉사 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어서는 이걸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참여할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서 정말 실천으로 꼭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세 분께 여러분 박수 주실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